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침공하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3일 이내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쟁은 2년 넘게 지속되었다. 전쟁이 길어지자 러시아 병사들은 지쳐갔다. 보급품을 지급받지 못해 굶주린 러시아 병사들은 총을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였다. 미하일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인 부차에 살고 있었다. 전쟁이 나자 우크라이나에서는 특수부대 출신인 미하일에게 부차 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미하일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통해 살펴보니 한 젊은이가 서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동네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내와 딸을 방으로 들여보낸 다음 권총을 뒷주머니에 차고 현관문을 열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물 한 컵만 달라고 했다. 공손한 청년을 보며 미하일은 안도했다. 물을 건네며 청년에게 물었다. 이 동네에 살아요? 아니요. 그럼 어디 살아요? 모스크바. 사실 난 러시아 군인이야. 군복을 입고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갑자기 청년의 말투가 변했다. 그 순간 뒤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나타났다. 놀란 미하일이 권총을 꺼내기도 전에 병사들이 미하일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미하일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가자, 여자는 저 방에 있을 거야. 병사들은 아내와 딸이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미하일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사이 아내와 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3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은 미하일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러시아 병사들이 시체를 묻은 구덩이들을 찾아다녔다. 언 땅을 다 파보았지만 아내와 딸의 시체는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미하일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미하일이 자취를 감췄다. 그의 집에는 편지 한 장만이 남아있었다. 여보, 사랑하는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줘.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은 심화되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 병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갔다.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러시아의 미래는 없다. 전쟁을 일으킨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계속 싸우기에는 자금도 군사도 부족했다. 러시아의 위엄을 되찾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결단이 필요했다. 지금이 핵을 터뜨려야 할 때야.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세상을 향해 공표했다. 17일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핵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나토 가입을 철회하면 이 계획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나토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러시아가 핵폭탄을 터뜨린다면 우리는 러시아 기지를 초토화시킬 거요. 침묵이 흐른 뒤 독일 총리가 입을 열었다. 그 공격에 러시아가 또 핵으로 대응하면요. 무조건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핵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나토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러시아 대통령이 예고했던 17일이 모두 지나가 버렸다. 러시아 대통령은 끝끝내 자신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도끼서린 한마디를 내뱉었다. 체게트를 가져와! 체게트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있는 핵가방이었다. 명령을 받은 참모가 체게트를 가지고 들어왔다. 대통령은 가지고 있던 카드로 신분을 인증한 다음 우크라이나를 목표물로 입력했다. 그러자 화면에 최종 확인 메시지가 떴다. 목표물 우크라이나, 핵용량 100킬로톤, 공격수단 미사일. 이 명령을 실행하시겠습니까? 3명의 참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 대통령이 흰자위를 희번득거리며 확인키를 눌렀다. 넷, 셋, 둘, 하나, 발사! 우르르 쾅쾅. 우크라이나에 땅이 꺼지는 굉음이 들리더니 섬광 한 줄기가 번쩍 하늘을 갈랐다.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온 도시를 가득 채웠다. 기쁨에 찬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승리를 선포한 다음 연회를 열었다. 보았느냐, 러시아의 힘을! 이 세상에 핵보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앞으로
모든 보복 행위에도 핵으로 반격한다. 잔을 들어 러시아의 영광을 외치고 있을 때였다. 파티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모두 꺼졌다. 비상전화를 받은 방위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위사령관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모니터에 있는 하얀 점을 보고 대통령이 물었다. 사령관, 저게 뭐요? 방위사령관은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다. 북극 바다 밑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12분 후 모스크바에 떨어집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중국의 주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발사된 핵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놈들이 쏜 거요. 우크라이나 강도단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탈취했어. 주석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놈들이 우리에게 잠수함을 팔아넘기려 했어. 두목은 미하일이란 자요. 러시아 병사들에게 아내와 딸을 잃었다고 하더군. 강도들이 왜 핵미사일을 쏜단 말이오? 답답하군. 내 말 이해 못하겠소? 우크라이나 핵 투하로 그들은 가족을 전부 잃었어. 지금은 5킬로톤의 작은 핵을 쐈지만 곧 475킬로톤짜리 핵을 쏠 수도 있단 말이오. 감히 러시아에 핵을 쐈다는 사실에 분노를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야 마는데, 이 전쟁이 끝나려면 단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 김진명 작가 집필 30주년 기념작.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